2021년 6월 8일부터 12일 부산 백스코에서는 부산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뛰어든 두 회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경항모 모형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던 경항모 사업은 이제 모형이 등장하면서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9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 공식화된 사업입니다. 또한 내년에 본격적인 입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사업 규모만 2조 3천억 원이 들어가고 연간 운용 비용만 1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입니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자사가 개발한 한국형 경항모의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영국형 경항모와 이탈리아형 경항모의 경쟁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영국의 군수지원 기업 밥콕과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을 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조선사인 핀칸티에리와 기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항모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퀸 엘리자베스를 보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같은 이중 함교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는 스키점프대를 설치해서 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양력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항모는 전장 270여 미터, 전폭 60여 미터로 3만 톤급의 경항모라고 하지만 그 규모로 따지자면 4만 톤에서 5만 톤급의 중항모급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영국의 군수지원 기업인 밥콕과 협력하여 설계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면 사이즈가 해군이 처음 밝힌 사이즈와 디자인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초 국방계획상 경항모의 사이즈는 갑판 길이 238m, 전폭 62m, 그리고 높이는 28m였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출품된 현대중공업의 경항모 모형의 전장은 270여 미터에 전폭도 60여 미터로 전폭은 그리 큰 변화가 없지만 전장이 무려 30여 미터가 더 늘어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스키점프대를 채택함을 통해서 F-35B의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웰독을 없애고 항공기 경납 공간을 늘린 것도 특징입니다. 게다가 비행갑판의 스키점프대 방식을 채택한 것은 차기 경항모가 상륙함의 임무보다는 항공기 운용에 더욱 무게를 싣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경항모 모형은 스키점프대를 채택하지 않은 평면갑판입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경항모 카부우라함을 닮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이탈리아의 해양 방산 기업인 핀칸티에리와 협업 중이기 때문입니다. 핀칸티에리와 대우조선해양은 대구급 호위함을 통해서 이미 협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핀칸티에리는 함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노하우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함의 설계 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경항모의 모형은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모형에 비해서 전장은 253m로 약 20m가량 짧습니다. 전폭 또한 47m로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작은 크기입니다. 다만 특징이 있다면 항공기 승강기를 갑판 오른쪽에 몰아서 배치해서 항공기 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소티 생성률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이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모형을 통해 경납 공간에 F-35B를 어떻게 탑재하는지도 일부 보여주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측의 모형에 따르면 경납 공간에 F-35B를 지그재그로 약 10대를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판에 주기된 전투기까지 합치면 약 20여 대의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형 경항모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추진체계는 재래식 통합추진체계 내지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판 전장은 253m에서 270m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재 배수량은 4만 톤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폭은 47m에서 60m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다만 퀸 엘리자베스급처럼 스키점프대 방식의 갑판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아메리카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독도형과 같은 독도함과 같은 평면 갑판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항모 체계가 가진 태생적 한계도 한국 해군이 넘어야 될 산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재래식 추진 체계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경항모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고질적으로 겪는 공간 효율성의 문제, 이 두 가지 토끼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식 추진 체계는 핵 추진 체계에 비해서 충분한 추력을 얻는 데에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핵 추진 항모의 경우 항공기가 충분한 추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인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얻는 데에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 경항모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추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료 소모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또한 재래식 하이브리드 통합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추력의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이 경항모 사업에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경항모 체제로 유의미한 항공작전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궁극적인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죠. 경항모와 같은 해상 항공 전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탐지 전력과 호위 전력이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로 경항모의 탐지 전력은 이지스함과 조기경보 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지스함을 통해 원거리의 위협을 탐지해내고요. 그리고 또한 조기경보 헬기를 통해서 시스키밍 등 저고도 공격, 그리고 무인 드론의 습격 등 무인 전력에 대한 탐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계 헬기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잠 전력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운용이 되죠. 문제가 있다면 잠수함의 탐지를 위한 초계 헬기와 근거리 및 저고도 공격 탐지를 위한 조기 경보 헬기를 운영할 경우에 항공기 탑재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경항모의 항공작전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경항모에 운영하는 항공기는 F-35B가 될 확률이 크죠. KF-21 네이비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기예요. 하지만 경항모에서 운용하기에는 덩치가 정말 큰 항공기입니다. 무기를 풀 장착하면 20톤 후반대의 돼지가 돼버려요. 경항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항모의 용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경항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부족한 점 물론 많습니다. 시행착오도 많겠죠.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해상 항공 전력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적성국들의 해상 전력에 대항하는 한국의 해상 항공 전력의 핵심이 될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이제 탄력을 받고 있죠.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본격적인 입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조선사가 경항모를 수주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어느 회사가 경항모 사업을 맡게 되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준수한 경항모가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공과 영예를 정말 철통같이 수호하는 정말 수호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폰테크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